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일러 컨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저희가 9월 29일 화요일 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개봉하는 영화 두 편을 보고 왔죠. 네, 네.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과 담보를 보고 왔습니다. 네.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행복한 신혼을 즐기던 소희와 만길. 만길이 좀 의문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소희가 만길의 바람을 의심하게 되는데요. 온갖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닥터 장을 소희가 찾아가게 돼서 만길을 조사하게 되는데 만길이 지구를 차지하러 온 외계인 언브레이커블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만길이 소희를 죽이려고 소희가 이제 친구들이랑 합세해서 먼저 만길을 죽이려고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 감독님은 시실리 2km 그리고 차후 점쟁이들을 감독했던 신정환 감독님이 만드셨어요. 주연 배우들은 이제 이정현 배우가 소희를 연기하셨고 이제 김성호 배우가 만길, 서영희 배우가 세라, 양동근 배우가 닥터장을 연기했고 이미도 배우가 양선을 연기했습니다. 그 언브레이커블이란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요? 트래피스트 1이라는 행성에 사는 외계인이에요. 이 행성이 조금 막 오염되고 이렇게 돼서 가장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지구를 이제 이 외계인들이 탈환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성의 DNA를 분석해서 인류를 몰살할 바이러스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수집해야 되는 DNA가 한국 여자의 DNA인 거예요. 아, 이미 싹 다 돌고? 네. 그리고 그 언브레이커블의 특성은 전기에 약하고 석유를 먹어야 돼요. 주인공인 만길은 네. 이 언브레이커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장급인 존재고요. 데미지 회복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소희와 세라와 양선은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소희는 약사고 다들 이제 사투리를 쓰는데 혼자 서울말을 써요. 그리고 이제 세라는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이용 경력이 3번이 있대요, 여기서.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이제 양선은 무명 배우고요. 닥터장과 연인 사이로 나와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닥터장은 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이제 문제 해결소지 완전 흥신소나 다름이 없어요. 여기서 언브레이커블 조사하고 있었다는 인물로 나옵니다. 제가 먼저 캐릭터들의 설정을 이렇게 쫙 다 늘어놓긴 했는데 사실상 이런 세부적인 설정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아, 쓸모가? 네, 그냥 이제 약간 구생 느낌? 그래서 그냥 회복력이 강해서 잘 죽지 않는 언브레이커블하고 이상하게 잘 안 죽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거예요. 이거 말고는 사실 이 영화의 내용이라고 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호불호가 되게 강하게 올 것 같아요. 신정환 감독님이 그 시실리 2km를 재밌게 봤다면 좀 만족스럽게 그 코미디를 좀 즐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죽지 않는 인간들의 밤에 이 영화에 오마주를 한 듯한 그런 개그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스포일러니까 어느 장면인지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이게 조금 유명한 장면이더라고요. 어떤 장면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봤거든요, 네. 시실리. 영화 자체가 되게 어이없게 그냥 웃게 되는 그런 유머들이 많고 양동근 배우하고 이미도 배우가 완전 하드캐리를 했어요, 코미디를.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세라의 설정이 특수부대 출신의 조용하고 안 알려진 약간 미스테리한 인물처럼 나오는데 그거를 조금 더 잘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면마다 긴장감을 되게 주거든요. 두 진영이 대치를 하는 거다 그렇죠. 보니까 눈치 게임 하던 듯이 약간 긴장감을 좀 끌고 가는 게 있는데 약간 마무리가 좀 밍숭맹숭한 느낌? 별점 저는 2.5점. 2점, 별 2개 반? 네, 별 2개 반. 네, 제가 보고 온 영화는 담보고요. 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1993년 인천이 배경이고요. 네. 그 사채업자 두석과 종배가 이제 명자에게 이제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받으러 가요. 받으러 가는데 이제 돈이 없다 그러니까 이 9살 딸 승희를 이제 대뜸 담보로 맡는다고 하고 데려가요. 근데 이제 승희 엄마가 사정이 생기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애를 입양을 좀 보내달라고 그러면 돈도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입양까지 책임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승희가 부잣집으로 간다는 걸로 알고 보내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화가 난 두석과 종배가 승희를 찾아와서 돌보고 가족처럼 지낸다는 내용을 담은 작품입니다. 하모니를 연출한 강대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요. 네. 성동일과 하지원, 김희원, 박소희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 네. 소감은 네, 어떠셨나요? 일단 일단 JK 필름 영화입니다. 국제시장, 히말라야, 공조 이런 작품들을 제작한 회사가 JK 필름이고요. 거기에 이제 강대규의 조합이다 이러면은 사실 그 목적이 명확한 영화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영화예요. 웃음과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전형적인 명절용 가족 영화. 딱 어떤 느낌인지는 네. 대충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영화를 한 번 봤고 또 이 영화가 굉장한 장점을 갖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 눈이 팔려갖고 제대로 파악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JK 필름 특유의 그런 약간 아쉬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덜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 그게 저는 조금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 장점이 무엇이냐? 박소희 배우예요. 다만 악에서 그렇죠. 구하소서에서 이제 황정민의 딸로 이제 등장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담보 전체를 그냥 다 씹어먹는다라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굉장해요. 연기도 너무 잘하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이 배우의 연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굉장히 잘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동일, 김희원, 하지원, 김윤진 이 조합도 연기하면 굉장히 알아주는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성동일과 박소희 조합이 그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아빠랑 이제 개딸 조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상 깊었고 또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자주 봤던 이제 성동일 배우의 그 아빠 이미지가 여기서도 나와요. 저는 그 아빠 이미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괜찮네 싶으면서 봤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사채업자다 보니까 좀 사채업자를 미화하고 막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단점은 이 영화에 그 몇몇 자기적인 설정들이 있어요. 아무리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라지만 이해가 안 가고 몰입을 확 깨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고편에도 나왔던 건데 백주 대낮에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애를 이렇게 훅 들쳐업고 가는데 다들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 장면 이전에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고등학생들이 그 사채업자들을 위협하고 이제 약간 정의 구현을 하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장면 다음에 갑자기 그냥 끌고 가는데 아무런 재지가 없으니까 약간 개연성을 잃어버리는? 개연성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스포일러라서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영화를 보실 생각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머리에 물음표가 막 뜨는 그런 장면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영화 내용이 정말 예상을 한치도 벗어나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웃길지 울릴지도 굉장히 눈에 훤하고요. 특히 이제 약간 울어라 하는 그런 장면들은 보기 한 2분 전부터 아 여기서 울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각오를 해. 안 울어야지 안 울어야지 하는데 자존심 상하게 울잖아요. 알고도 당해요. 참 거기다가 박소희 배우가 너무 서럽게 우는 거야 영화에서. 그걸 보면서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당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좀 예상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조금 아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이외에는 뭐 나름 괜찮았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 들었던 작품인 것 같아서 저는 2개 반의 반. 2개 반의 반? 네. 이제 추석 연휴 때 개봉하는 담보와 죽자는 인간들의 밤 이렇게 2편을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